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이번에는 분데스리가의 개막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분데스리가도 드디어 개막전이 열리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도 미넨의 독주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개막전 경기, 미넨과 살케의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지난 시즌 트래블을 기록하며 엄청난 시즌을 보냈던 작년 미넨이죠. 맨시티에서 사네까지 영입하면서 왼쪽에 사네, 오른쪽 나브리로 이어지는 공격력은 이번 시즌 상당히 기대가 되는 미넨이죠. 반면에 샬케는 지난 시즌 팀 내 득점 1위가 7골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공격력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고 또 수비도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만큼 이번 시즌 역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팀입니다. 시알케가 지난 시즌 7위를 기록했지만 성적을 보면 참 7위의 성적이 맞나 싶은 성적이었죠. 미넨 홈 기준 두 팀의 맞대결 현재 4승 1무로 미넨이 압도적인 만큼 이번 개막전에서 막강한 활약으로 미넨의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넨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프랑크푸르트와 빌레펠트의 경기. 이번 경기는 지난 시즌 9위를 기록한 프랑크푸르트와 2부 리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승격한 빌레펠트의 대결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기복 자체가 너무나도 심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에서 그 기복을 줄여야만 성공적인 시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력은 여전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었던 만큼 이번 시즌에도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프랑크푸르트죠. 지난 시즌 영입한 미구엘 실바의 공격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연 2년 차를 맞이하는 실바의 공격력이 이번 시즌에 더 성장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반면 빌레펠트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공격력 자랑했던 팀입니다. 2부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클로스의 공격력이 1부 리그에서도 통할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홈보다 원정에서 좋은 공격력 보여주었던 빌레펠트인 만큼 개막전이 원정 경기인 빌레펠트의 공격력이 기대가 됩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프랑크푸르트 홈 기준 현재 3승 1무 1패로 프랑크푸르트가 압도적이지만 빌레펠트가 2부 리그에 오래 있었던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 모두 공격에서 상당히 강점 가지고 있는 팀인 만큼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2.5 오버가 좋아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5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과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 지난 시즌 11위를 기록한 우니온 베를린과 15위를 기록한 아우크스부르크의 대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현재 코로나 재개 이후 상당히 좋은 경기력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좋은 모습이 이번 시즌까지 그 좋은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시즌 안데르송의 득점력이 좋았던 우니온 베를린이죠. 공수 밸런스 어느 한쪽이 좋다기보다는 상당히 밸런스가 맞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번 시즌 기대가 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상당히 경기력이 안 좋았던 팀입니다. 이번 시즌 역시도 이러한 모습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좋은 성적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죠. 원정에서의 공격력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못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 실점까지 너무나도 많았던 팀이기에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좋은 유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팀 최근 맞대결 우니온 베를린은 홈 기준 현재 1승 2무로 우니온 베를린이 좋은 만큼 개막전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Without you,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대결. 지난 시즌 16위를 기록한 어, 아, 먼저 브레멘과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즌 16위를 기록한 브레멘과 10위 헤르타 베를린의 대결입니다. 브레멘은 지난 시즌 강등권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겨우 1부 리그에 살아남았죠. 코로나 재개 이후 강등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여주었던 브레멘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그러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죠. 초반부터 고전한다면 또다시 강등권에서 맴돌 가능성이 큰 팀입니다. 지난 시즌의 장점이라면 다른 하위권 팀에 비해서는 선수 한 명에게 의존하는 공격보다는 여러 명이 골을 넣는 모습이 좋았던 팀이죠. 하지만 수비가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 개선이 우선인 팀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역시 브레멘과 비슷하게 한 명의 선수에게 공격이 의존된다기보다는 여러 명의 선수들이 골을 넣을 능력을 가진 팀이죠. 하지만 득점력이 크게 좋지 못했던 팀이고 브레멘과 마찬가지로 수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팀입니다. 두 팀 맞대결 홈 기준 브레멘 기준 2승 3무로 브레멘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은 아무래도 성향이 비슷비슷한 팀이죠. 수비가 너무나도 안 좋은 두 팀이지만 공격에서 한 방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승패보다는 2.5 오버가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2.5 오버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와서 아까 보셨던 이 쾰른과 호펜하임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위를 기록한 쾰른과 6위를 기록한 호펜하임의 대결. 쾰른은 공수 밸런스는 크게 편차가 없지만 기복이 심한 경기력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기복만 없었다면 훨씬 좋은 모습 보여주었을 쾰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한 코르도바가 헤르타 베를린으로 이적하면서 공격에서 이번 시즌 아쉬운 모습이 예상되는 쾰른입니다. 그리고 또 공격에서도 아쉬운 모습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대체할 선수를 우선 찾는 것이 쾰른의 과제라고 보여지겠네요. 반면에 호펜하임은 주축 선수를 대부분 지켰습니다. 지난 시즌 유독 홈에서 약했던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 홈에서의 경기력만 향상된다면 호펜하임 역시 충분히 4위권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펜하임도 수비가 너무나도 불안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실점이 2.2골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두 팀의 최근 맞대결 기준 쾰른 홈의 기준으로 2승 3무로 호펜하임이 상당히 좋은 성적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 시즌 코르도바 다음으로 득점이 많았던 선수가 쾰른에서는 수비수 모르나우였던 만큼 공격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지난 시즌 원정에서 강했던 호펜하임이 개막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호펜하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대결. 이번 시즌 승격한 슈트가르트와 지난 시즌 8위를 기록한 프라이부르크의 대결입니다. 자, 2부 리그로 내려가고 한 시즌 만에 다시 승격한 슈트가르트는 이번 시즌 과연 1부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지난 시즌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한 곤잘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과연 득점을 기록해줄 대체 선수가 없는 만큼 공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슈트가르트의 개막전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8위를 기록한 프라이부르크는 시즌 재개 이후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던 팀이죠. 이번 시즌 더욱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원정에서의 경기력 개선이 필요한 팀입니다.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실점 1점인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죠. 수비에서는 그만큼 강한 프라이부르크입니다. 개막전 경기를 예상해보면 골잡이가 없는 슈트가르트는 공격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비가 강한 프라이부르크는
어,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슈트가르트에게 실점을 하기는 조금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수비적인 모습이 예상되는 두 팀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슈트가르트 홈 기준 3승 2무로 슈트가르트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골잡이가 없고 수비가 강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승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수비적인 전개 끝에 무승부가 예상되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따라서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대결은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한 도르트문트와 4위를 기록한 뮌헨 글라트바흐의 대결입니다. 개막전 빅매치 대결이네요.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 홀란드를 영입하면서 확실한 공격수를 찾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번 시즌 산초가 맨유로 이적을 한다고 소문이 돌았지만 아직은 이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팀 내 골과 도움 모두 1위를 기록한 산초는 도르트문트의 핵심 선수임에 의심이 없죠.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공격진의 스피드와 파워는 상당한 모습 보여주었고 이번 시즌 역시 막강한 공격을 바탕으로 시즌을 전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팀입니다. 반면에 뮌헨 글라드바흐는 역시 공격력 위주의 공격 축구를 바탕으로 4위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죠. 스코어도 역시 지난 시즌과 큰 차이가 없는 뮌헨 글라드바흐인 만큼 좀 더 강팀과의 대결에서만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준다면 이번 시즌 뮌헨 글라드바흐는 충분히 더 높은 성적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도르트문트 홈 기준 5승 0패를 기록할 정도로 도르트문트가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 시즌 맞이하는 홀란드의 폭발적인 이번 시즌 모습 더욱더 기대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홀란드와 산초의 공격력이 뮌헨 글라드바흐의 공격력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상대 전적과 공격력에서 앞서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라이프치히와 마인츠의 경기. 지난 시즌 3위를 기록한 라이프치히와 13위를 기록한 마인츠의 대결이죠. 라이프치히는 팀 내 주포인 메르너를 첼시로 이적시킴에 따라서 다소 약해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여 한국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된 팀이죠. 아쉽게도 황희찬 선수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베르너의 공백이 걱정됐지만 베르너 없이 치러진 챔피언스 리그 8강과 4강전에서 좋은 공격력 보여주었던 만큼 큰 걱정은 없어 보이는 라이프치히의 공격진이죠. 경기마다 공격수들의 기복을 줄이고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가끔 어이없는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 뮌헨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인츠는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서는 공격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 그렇다고 수비도 좋지 않았죠. 이번 시즌 역시 선수 보강이 크게 없는 만큼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팀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라이프치히 홈 기준 3승 1무로 라이프치히가 좋은 모습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 시즌은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마인츠를 8대0으로 박살을 내버렸죠. 개막전에서 큰 이변은 없어 보이고 라이프치히가 손쉬운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대결은 지난 시즌 7위를 기록한 볼프스부르크와 5위 레버쿠젠의 대결입니다. 지난 시즌 홈에서 너무 힘을 못 쓰면 홈에서도 성적이 좋지 못했던 볼프스부르크죠. 이번 시즌 홈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준다면 더 좋은 성적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 밸런스가 특히 좋으며 의도한 것처럼 평균 골 득점이 골 실점이 1.4로 맞춰져 있네요. 아쉬운 부분은 팀 내 득점 분포가 베흐호스트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이죠. 베흐호스트가 부진하거나 결장하면 마땅한 대체 자원이 없다는 소리겠죠.
반면에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 팀 내 득점 1, 2위를 차지한 하베르츠와 폴란트를 모두 이적시키며 공격력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두 선수가 차지하는 팀 내 공격 비중이 7, 80%인 만큼 이번 시즌 지난 시즌과 같은 공격력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레버쿠젠입니다. 지난 시즌 홈원정에서는 큰 경기력 차이가 없었고 이번 시즌 역시 폴란트와 하베르츠를 대체할 선수를 빠르게 찾는다면 또다시 기대를 하게 만드는 팀이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볼프스부르크 홈 기준 4승 1패로 레버쿠젠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베르츠와 폴란트가 빠지면서 공격에서 상당히 약해진 레버쿠젠이고 상대 전적에서는 너무나 약한 모습 보여주는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두 팀의 치열한 대결 끝에 무승부가 예상이 됩니다.